그녀들에겐 때마다 꽃다발이 배달되곤 했습니다. 매년 생일이 다가오면 꽃다발은 빠짐없이 그녀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꽃을 받은 여자들에게는 곧이어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여자들이 사라진 그날엔 어김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사라진 그녀들은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모든 이야기는 2006년 보험 설계사 김미자 씨가 실종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6년 6월 10일 토요일 오후에 일을 마친 김미자 씨가 집을 나섭니다. 이때만 해도 그녀는 무언가를 잔뜩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적지 않은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투자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날 그녀는 4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현찰로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선 지 1시간 정도 지나서 이미 거액의 현금을 가진 그녀가 다시 은행에 들러 200만 원을 또 인출했고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에 돈을 찾고 있는 김미자 씨의 모습입니다. 이때만 해도 그녀의 얼굴에 불안함이나 초조함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김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던 날,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고3 아들을 끔찍이도 아꼈던 그녀가 가족들에게 연락 한 번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거액의 현금을 들고 그녀는 그날 누구를 만나러 갔던 것일까요? 김 씨의 직장 동료는 그녀가 실종 직전 덤프트럭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돈을 빌린 적이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종되던 그날 그녀가 만나러 나갔던 사람이 그 덤프트럭 사업을 제안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남자였는데 평소에 김 씨의 남편과도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남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내가 사라지고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보험하러 안 왔었느냐고. 그런데 못 봤대요. 최근에 만난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남자의 정체는 덤프트럭 기사 홍 씨입니다. 사라진 김 씨의 보험 고객이자 10년 넘게 친구로 지냈던 남자였습니다.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 기다리다가 결국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 진술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경찰도 홍 씨에 대한 더 이상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곧 그를 풀어주게 됐죠. 실종 4일째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수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경남 밀양의 인적이 드문 한 농로에서 사건 당일 김미자 씨가 타고 나갔던 승용차가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승용차가 김 씨의 신상에 위험이 닥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선은 차량 조수석 시트에 핏자국이 발견이 됐고요. 그 이외에 당시 차량의 앞뒤에 있는 번호판이 모두 떼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 장갑을 끼고 차 안을 훼손한 흔적까지 발견이 됐죠. 또한 차량 안에 있었던 김 씨의 물건들은 모두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꼭 차량 주인이 김 씨인 것을 알지 못하도록 지능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듯한 정황이 발견이 된 거죠. 경찰은 김 씨가 단순 실종이 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실종 당일에 김 씨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삼랑진 철교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를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날 CCTV에 찍힌 김 씨의 차 안에 또 다른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그 사람은 바로 덤프트럭 기사 홍 씨였습니다. 실종 당일에 분명히 김 씨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거죠. 정말로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거짓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김 씨가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도 홍 씨는 이미 그녀의 차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였던 두 사람의 모습은 5시간 후인 6월 11일 오전 0시 18분 승용차가 다시 삼랑진 철교를 통해 들어올 때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홍 씨 혼자 CCTV에 찍힌 것이죠. 혐의점이 발견이 되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홍 씨는 돌연 소식을 끊고 잠적해버리는데요. 경찰은 홍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곧바로 검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경남 일대의 낚시터,
찜질방, 여인숙 등을 샅샅이 뒤졌지만 홍 씨의 행적이 어디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공개 수배를 통해 홍 씨의 소재를 추적했고요.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2006년 12월 한 시민의 제보로 울산 울주군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었던 홍 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검거 당시 홍 씨는 변장을 하고 가면까지 쓰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이제 모두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홍 씨를 수사하고 있었던 경찰에게 김 씨의 실종 사건이 실종된 자신의 딸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한 어머니의 제보가 들어온 거죠. 실종된 딸은 당시에 41살이었던 최점옥 씨였는데 최 씨가 사라진 건 김 씨가 사라지기 9개월 전인 2005년 9월 30일이었다고 합니다. 최 씨 역시 실종 당시에 통장에서 1,700만 원을 인출했고 1,3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총 3천만 원의 현금을 소지하고 집을 나섰고요. 그녀의 차량 역시 실종 10개월 만인 2006년 7월 경남 김해 진영읍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사건의 추이가 상당히 비슷하죠. 뿐만 아니라 이 최 씨의 실종이 경찰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이 최 씨가 사라진 김 씨, 용의자 홍 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최 씨는 1998년부터 김 씨의 보험 고객이었다가 그녀의 추천으로 김 씨가 다니던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 홍 씨와는 김 씨의 소개로 2002년부터 알게 됐고요. 이 최 씨 역시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3천만 원을 이용해서 홍 씨와 함께 덤프트럭 사업을 구상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의 어머니는 용의자였던 홍 씨가 내가 운영하던 식당에 밥을 먹으러 2번에서 3번 정도 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딸의 실종과 홍 씨가 관련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일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요. 그 결과 경찰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실종된 여성들이 김 씨와 최 씨 2명뿐만이 아니라 김해와 부산 일대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3명이나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경남 김해에 살던 김남환 씨, 당시 46세였습니다. 지난 2002년 3월 13일에 함께 살던 어머니에게 식당에 일하러 간다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녀 역시 집을 나서면서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4,2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어 2004년 6월 6일 역시 김해에 살던 43세의 김영순 씨가 아파트 담보금과 보험금 등 총 4,850만 원을 들고 집을 나간 후에 실종이 됩니다. 또한 부산에서도 46세의 조금선 씨가 2005년 1월 20일 행방불명이 됐는데요. 조 씨 역시 덤프트럭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투자한 후에 동업자와 계약 문제로 외출을 한 이후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3명 역시 트럭기사 홍 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요. 함께 덤프트럭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종 당일 모두 거액의 돈을 소지했었고요. 유력한 용의자가 홍 씨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정황이 홍 씨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지만 홍 씨는 모든 혐의를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진술 번복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5번째 실종자였던 김미자 씨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김미자 씨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김 씨가 차 키를 차에 꽂아두고 어딘가로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 혼자 차를 끌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갑자기 괴한 3명이 와서 나를 폭행하고 김 씨를 납치해 가버렸다. 라는 등으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거죠. 김 씨의 차량을 밀양의 농로에 버린 사실에 대해서도 나와 만난 뒤에 곧바로 김 씨가 실종이 된 데다 김 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없어진 사실이 드러나면 내가 범인으로 의심받을까봐 두려워서 김 씨의 차량을 옮기고 도피 생활을 한 것일 뿐이다. 난 김 씨의 실종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김해경찰서는 진술 번복 등 심증은 있었으나 김미자 씨를 비롯한 5명의 실종 여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전혀 찾지 못해서
홍 씨를 살인이나 시신은닉 또는 납치,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다만 홍 씨는 실종자 차량의 번호판을 훼손하고 유기한 재물 은닉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2007년 5월 법정에서 징역 2년형만을 선고받게 되죠. 홍 씨는 이후 2009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지금까지 남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시에 끝까지 홍 씨의 혐의를 입증하려 했었던 경찰 관계자는 김 씨 실종 사건은 현재 다른 담당자가 맡아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내가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어떻게 돼가는지는 잘 모르겠고 출소 후에 홍 씨의 행방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5명의 실종 여성들과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이후에는 또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차후 재수사나 유죄 판결의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걸까요? 2013년 이 사건의 실종자 가족들 중 한 가족이 김해 중부경찰서에 재수사를 문의해 옵니다. 그들이 재수사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이 피고인 A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간단히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피고인 A씨가 2010년 부산에서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본인 이름으로 30억 원 규모의 보험을 들고 여성 노숙자를 살해한 뒤 자신이 죽은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사건 당시에 노숙자의 시신이 이미 화장되어서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었죠.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 판례로 비춰봤을 때 비록 실종 여성들의 시신이 발견되지는 않았어도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홍 씨를 기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해 부산 부녀자 연쇄실종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소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시신을 화장해서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긴 하지만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라는 정황이 확실했기 때문에 기소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연쇄실종 사건은 아직 피해자들이 실종된 건지 살해당해서 죽은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 씨를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설명만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심증은 확실하지만 물증이 없어서 결국에는 미제로 남은 사건입니다. 범인이 남긴 단서들을 종합해 보면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5명의 실종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실종 당시에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었고 덤프트럭 사업을 구상 중이었다는 것, 그리고 사업 파트너가 모두 홍 씨였다는 점 등 모든 단서들이 한 사람과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실종됐을 당시 3번째 실종만 제외하고는 모두 비가 내린 주말 혹은 공휴일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3번째 실종자인 최 씨가 실종됐던 날도 비가 온다고 했었던 기상청 예보가 빗나간 매우 흐린 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범인이 스스로 날짜를 선택해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김미자 씨를 제외한 4명의 실종자 가족들 모두 실종 이후에 한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공중전화를 통해 전화를 건 남자는 실종자들이 스스로 집을 나갔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가족들을 안심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애당초 수사 방향이 실종보다는 가출로 되면서 수사에 혼선이 있었던 거죠. 5명의 여인은 지금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14에서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사소한 생활 반응조차 없는 실종자들이 살아있을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가족의 생계와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였던 그녀들을 한순간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그날들을 계획한 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은 평범하고 선량한 가면을 쓴 채 우리들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실종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미스터리 미제 사건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